장애인이 시설 생활을 벗어나 독립하고 싶어 하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도 20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현실은 크게 개선된 게 없다는 지적입니다. 2분기에 들어올 예정이었던 모더나 백신 2천만 명분이 하반기가 돼야 도입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먼저 빌리고 나중에 갚는 이른바 백신 스와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재조정 방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종부세 대상이 3.7%까지 늘자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판단인데 부동산 불평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중에는 학위 과정 중에 자신의 지도교수에게 연구 용역을 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논문 인용 표시 등을 지도교수가 대신했다고 답해 특혜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또다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은 오염수 방류는 어쩔 수 없다며 찬성 여론으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미국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도입은 상반기는 어렵고 주로 하반기에 들여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미국에서 백신을 먼저 지원받고 나중에 갚는 백신 스와프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단체 대화방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공개 소환과 출국 금지까지 진상조사단이 치열하게 고민했는지 검증했습니다. 장애인을 학대하는 내용의 인터넷 방송으로 수익을 챙기는 새로운 유형의 장애인 착취 실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남양유업 3세가 회사 돈으로 외제차를 빌려 자녀 통학용으로 사용하고 가족 행사에도 회사 돈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일본이 우리 요구를 수용하고 국제 기준을 지킨다면 원전 오염수 방류를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어제 발언을 놓고 여야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정 장관은 방류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이 일본 대사관 앞 농성에 이어 릴레이 삭발에 나섰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당국이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500명대로 새로운 집단 감염과 부산, 울산, 경남권의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구미 공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직원 가족도 감염되고 800여 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지역사회 확산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를 위해 미국이 백신을 지원하면 나중에 되갚는 방식의 이른바 스와프 체결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3차 접종 계획까지 내놓은 터라 협상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LH 전현직 직원이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중계동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의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기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직 직원은 해당 지역의 사업팀장을 지내 내부 정보 이용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반쿠데타 시위에 참여했다가 숨진 시민들의 묘지를 파헤쳐 시신을 멋대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경 탄압에 숨진 시위대 숫자도 축소하고 저항의 상징으로 떠올랐던 소녀가 시위대의 총격에 숨졌다는 억지 주장도 폈습니다.